김진태 의원 사실상 당권 도전 시사. 문 정권 향한 부당 사퇴 미투 파장 확산. 자고 나면 2,500곳이 줄폐업하며 2년 연속 폐업 사업자가 9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폭망지경이라 어느 때보다 국민의 감정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를 떠난 김성태, 신보라 등 일행이 외유 논란이 일자 관광 일정을 취소하고 야반도주하듯 슬그머니 조기 귀국했다고 합니다. 좌파라면 자기 편이 똥 묻어도 샤넬 넘버5 같은 향기 난다고 감싸주겠지만 우파는 다릅니다. 다음에 좌파당으로 꺼지던가 우파당에서 절대 배치될 생각 아예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파에게 단단히 찍혀 이들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게 분명해 보입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던 문재인, 결국 돈이 든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그럼 집무실 이전하는데 돈이 안 들 줄 알고 공약했냐라고 hir난하며 탈원전은 돈이 안 들어서 급작스럽게 강행 처리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탈원전으로 흑자 보던 한전의 영업이익이 2018년 1분기에는 완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배임죄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진짜 영화 보고 탈원전하겠다고 결정했는지 몰라도 국가 에너지 문제를 공론화 과정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몇 마디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코미디 국정 운영인 겁니다. 12월 30일 온라인판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이는 신재민 씨로 그는 올해 7월까지 기재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올라온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퍼지며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네이버 가장 많이 본 정치 뉴스 기사 3위까지 올라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습니다. 신 씨는 정부가 KTG 사장을 바꾸려 한다는 정부 문건이 입수됐다는 지난 5월 보도를 언급하면서 그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실무자가 KTG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목적에서 작성하고 상부에는 보고도 되지 않은 문건이라고 해명했고 이후 사건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당시 보고된 문건은 실무자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차관님에게까지 보고됐던 문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가 주장하는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기재부는 KTG 제2대 주주인 기업은행에게 KTG의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기업은행의 대주주는 정부다 보니 국가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재부가 나서서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건이 만들어졌고 내가 MBC에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KTG의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해 KTG 사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신 씨는 자신이 이런 사실을 폭로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신재민 씨는 KTG가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청와대가 LG나 삼성의 사장 교체에 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게다가 사장 교체 과정에 기업은행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민간기업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천명했음에도 이렇게 했다. 청와대 지시라고 내가 직접 들었다면서 더군다나 당시 KTG 사장 인사에 대해 개입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민영화된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서울신문 사장 교체도 시도. 다음은 신재민 씨가 유튜브로 밝힌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문건 입수 과정은 차관님 집무실에 보고를 하러 간 적이 있다. 차관님 집무실 옆 부속실에서 제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KTG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 문건 명칭은 대외주의, 차관 보고로 시작했다. 청와대 지시인 건 어떻게 알았나? KTG 사장 교체 건 말고 그 후에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들었다. 청와대가 지시한 건 중에서 KTG 사장 교체 건은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은 잘 해야 한다고 했다. 왜 언론에 알리게 됐나? 2016년에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있었다. 당시 사건을 보면서 공무원으로서 창피했다. 제가 분노했던 것은 청와대 권력이 부당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 그것에 온 국민이 분노했던 것 아니었나. 그런데 민간기업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하려 한 것은 지난 정권과 뭐가 다른지 사실 전 잘 모르겠더라며 꽤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간 사찰의 기업 사장까지 멋대로 바꾸려 하고 서울신문 사장도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려 했다니 신재민 씨의 주장이 사실이면 진짜 탄핵 사유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이래도 이번 불법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가 권력의 눈치나 보는 일반 검찰 수준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으리라 보는 건가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저번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처하는 수준으로 이번 불법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사건을 또다시 허리멍텅하게 처리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지금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부 금배지를 반납하고 백수 생활로 돌아가 집에서 손자 손녀 애기나 돌보며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할 겁니다. 온라인 매체 뉴데일리도 지난 12월 2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친여권 성향 인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산하기관 임원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드러난 환경부를 시작으로 법률구조공단 전 이사장까지 불명예 퇴진을 호소하고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부당 사퇴 미투 파장이 일고 있다고 폭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올해 4월 임기를 1년가량 앞두고 석연찮은 이유로 해임된 이현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12월 2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사표 쓰라는 대신 주변 사람들이 법무부에서 사표 안 쓰냐고 하던데요라고 했다며 문제가 아닌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법무부 차원에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전 이사장은 특히 지난해 7월 청와대 국무조정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공단으로 내려와 문정부의 국정 운영과 부합하는지 직원들이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의 퇴임 사유가 된 법무부 감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현전 이사장 후임에는 좌파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 전까지 우파 성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공동대표로 활동했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도 제기됩니다. 지난 2015년 10월 임명된 류재림 전 영상자료 원장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4월 중도 사퇴했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류 전 원장은 직접 사퇴 압력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지난해 말에 서울 마포경찰서 정보과와 총리실에서 몇 차례 나와 직원들을 면담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내 행동이 계속 언론에 노출된 것도 나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외부에서 압력을 넣은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해 4월 대선 후보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과학기술계에서는 박태현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황진택 전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등 과학기술계 기관장 11명이 적게는 5개월, 많게는 2년 넘는 임기를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김준영 전 경제인문사회연구원장 역시 3년 임기 중 1년 11개월을 남기고 2017년 11월 사퇴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 공공기관장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를 보면서 여러 감정이 스쳤다면서 1년 넘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증거, 정황 자료를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좌파 세력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자기 편 직원들을 부당해고시켰다며 복귀시키는 절차를 밟더니 이제 자신들이 부당해고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의 낙하산 캠코드 인사가 왜 이리 많았는지 이제서야 심정이 갑니다. 불법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사건은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춘천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아침 춘천 지역 최저기온이 마이너스 15도씨에 달할 정도로 한파가 몰아쳤지만 전국 각지에서 모인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 천여 명은 일송아트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춘천의 국비 2,966억 원 확보와 제2경춘고속도로, 동서고속철, 캠프페이지 시민공원화, 삼성 SDS 춘천공장 등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의정보고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현안 설명을 마친 후 우리 춘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라며 당권 도전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당권 도전 행보의 구도를 원내대표 경선 압승 요인으로 분석되는 잔류파 대 복당파 프레임으로 가져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을 모두 수도권과 충청권이 차지함에 따라 공백이 된 영남 당심에 구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87회 정도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 동지들과 애국 시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전부 들어봤다며 탈당파와 배신파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맞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통합은 어떻고 화합은 어떻고 포용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도 우리 잔류파가 하는 것이지 배신하고 탈당했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며 원내대표 했던 김성태 이런 사람들은 싸우는 척 흉내만 냈던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아울러 이제 마지막 기회가 딱 한 번 남았다. 다음번 전당대회라며 뼛속부터 제대로 된 우파를 지도자로 뽑아 원 없이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고 외쳤습니다. 현장을 취재했던 펜앤마이크는 이날 행사장의 뜨거운 분위기로 비춰볼 때 김 의원의 당권 도전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며 행사장 앞에는 전국 각지의 번호판이 달린 관광버스들이 모였고 사회자는 서울, 분당, 대구, 경북, 대전 등 각지의 이름을 부르며 행사 참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때와는 달리 상당한 수준의 전국 조직이 눈에 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원자님, 황섬영님, 하중영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